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증권 방송의 박소원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시장 보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좀 시장 조정이 받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한 감정이 생기실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코스닥, 선물할 것 없이 양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현재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동안 기관의 거래소 쪽 매도 물량은 좀 나오긴 했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좀 시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보여주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좀 나왔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추세가 완벽하게 끊기는 모습인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2239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어제만 하더라도 장중에 2277포인트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정도로 좀 강하고 좋은 흐름들이 좀 연속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수가 2239포인트까지 조정 마이너스 1% 정도 조정 흐름이 좀 살짝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 정도의 조정이 좀 나왔죠. 676포인트를 보여주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690포인트 거의 7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좀 내려갔던 부분들이 있고 중국 시장이 보게 되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심천 지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 또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국내 증시도 좀 살짝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우리가 시장이 이제 내려가는 시장이냐 아니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맞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맞고 그에 따른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조정받았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 줄기차게 좀 내려간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 있어서 오늘 좀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죠. 베이시스를 보게 되면 이제 백어데이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현물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는데 이 부분 또한 시장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깨끗한 나라라든지 진원생명과 KCC, 롯데지주, 우선주라든지 화인베스틸과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던 보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적 분할로 KCC 글라스라는 회사가 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그래서 KCC가 미국에 있는 또 실리콘을 만드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또 편입한 부분들에 있어서 장중에 좋은 흐름 장중에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흐름들이 좀 예측들이 좀 나옴으로 인해서 KCC가 금일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장중에 좀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면 깨끗한 나라라든지 지금 보면 거의 다 좀 상승한 종목, KM 제약도 마찬가지고 나인백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상승한 종목들이 보면 거의 다가 지금 현재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른 50도 마찬가지고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같은 경우에도 22.5%라는 큰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3%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고려제약도 마찬가지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독단적으로 이제 한국 해군이 파견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흥구석유가 좀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좀 상승했던 종목들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군의 독단적인 파견 부분 내용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장중에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 반면에 보게 되면 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지 않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보게 되면 뭐 흐름들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좋았는데 그 위에 보면 계속 조정 흐름이 나왔었고 지금까지도 2020년 초반 지금까지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의 인상 3상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좀 발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 관련해서 인상 3상이 실패를 하였다는 내용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가 장중에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가 그 인상 3상 실패로 인해서 장중에 하한가까지 가는 분위기도 연출했었고, 자, 마이너스 25.59%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다 보니까 대웅제약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10%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8.82%의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상 실험의 문제 때문에 자, 임상 실험 문제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은 동사들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있었던 건 HLB 사건도 HLB 같은 경우에도 사건들이 좀 있었고 그에 따른 이제 단기적인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듯이 지금 현재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2017년도 상당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른 2018년도 초반까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그 부분들이 좀 지속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서 임상 실험에서 실패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아쉽게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받쳐주지 못하고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가지게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상 상상 실패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두 번 실패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3상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성공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 한 번 실패를 했다 해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연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간다라고는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박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하락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인데 아쉽게도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가들이 이제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좀 달리고 있는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관련된 수혜주도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오가닉 코스메틱이라든지 CNH라든지 중국 회사이긴 하지만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또한 주가 조정이 좀 컸던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른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움직임들이 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여행주들도 마찬가지죠.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수혜주들이 중국의 한한령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예측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쉽게도 이렇게
보시는 자료처럼 좀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지수도 좀 꺾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좀 내려왔던 부분들이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었고 오늘 보게 되면 깨끗한 나노도 마찬가지고 보게 되면 오공도 마찬가지지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뭐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뭐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 마스크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게 그동안은 보게 되면 뭐 메르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과거에 뭐 사스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보다는 이제 동물과 사람 간 전염으로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같이 뭐 깨끗한 나라라든지 오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이백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시장이 보게 되면 이제 일부 매도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어차피 이번 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롤오버하지 않을 물량들이 미리 시장에서 좀 소화를 시키는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고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뭐 옳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설이 끝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1월 말과 6월 달에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간다면 뭐 충분히 시장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움직임에 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중소형주들도 많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제가 오늘 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조정을 살짝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뭐 지수의 움직임도 아직까지 완전한 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항상 그렇죠. 증시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고 하죠. 머리 꼭대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고 이평선도 살아있고 일봉도 살아있는 흐름들이고 수급도 아직까지는 무너지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면서 시장을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더 좋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과 그에 대한 이제 시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증권 방송의 박선수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